여기 보이는 이 진달래관 1호실의 작품은 우리 조각가를 유명한 김용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좀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기를 표현한 이런 작품들도 이번에 처음 선보이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을 만든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김용원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명상예술이라고 합니다. 명상예술. 그래서 작업실 한번 가봤더니 기체줄 하시고 기루다가 유화를 그린 작품들도 이번에 몇 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의외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평론가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명상예술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진달래 2호실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심영철 작가의 전시장인데요. 이 심작가는 홀로그램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신 교수님? 신 교수님 방에 잠깐 이 전시장에 왔는데요. 우리 뭐 어려워서 매트릭스 정원에 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아니, 그 매트릭스 가든은 그 옛날부터 일렉트로닉 가든, 또 모니멘탈 가든, 시크릿 다음 시리즈로 매트릭스 가든이 나온 거기 때문에 과거의 작품들과 연관성이 있으면서 표현이 된 거고, 이번 전시에는 그 헐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제가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러한 헐로그램을 가지고 표현한 그 형태들을 매트릭스 가든 안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매트릭스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을 때 그 호전몽, 내가 나비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나비가 진짜 장자인지에 대해서 그런 그 물음을 갖게 되는 그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그 듀얼 리얼리티, 두 가지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그 지금과 저쪽의 세상, 그러니까는 피 안에 대한 이야기를 매트릭스 가든에서 그 보여주는 건데, 그 영화 매트릭스 가든을 생각하면은 아마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손흥민 작가는 우리 한국의 정서적인 세월의 흐름을 이 한지를 통해서 말고 압축하고 자르고 해서 또 그런 한국의 어를 녹인 이런 작품들인데요. 이 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서예실을 일일이 다니면서 그 습작했던 거를 준비해서 걷어들여서 말고 자르고 아주 공이 많이 드는 건데, 그러면서 한국의 정서의 세월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이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건 작가하고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전시장은 진달래관의 박동인 선생님 전시장인데요. 이 박동인 작가의 작품에서는 빛을 굉장히 강조한 작가이긴 한데, 특히 외부에서 보이는 빛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 흐르는 빛, 스며드는 빛의 이야기도 이 화면 속에서 하고 있는 작가이십니다. 정환 작가의 그 애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방인데, 한번 작가 노트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환 작가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어떤 경력 이런 거 외모에 너무 치자하는 걸 우리는 버려야 된다. 감상자들이 경력에 따라서 뭐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고허나 공양이나 만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림을 순수하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현재 결과물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뭐 뿌리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해서
가끔 작가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 시리즈 같아요. 이 방은 목련관 전시장인데 이흥덕 작가의 작품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건 쓰나미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이흥덕 작가의 작품 세계에는 관찰자의 미학이라는 테마를 풀어서 얘기하면 실제 또는 저항의 암시적인 풍경 앞에 자신을 서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비판적인 그런 것도 도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데는 뭐 타협, 수은형, 수능, 수용, 협작, 거짓, 선동으로 범람하고 있는 그런 외침을 표현한다고 할까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몽정관의 또 하나의 방에서 전시되고 있는 송창 작가의 작품 전시장인데요. 송창 작가는 우리 세계 유래사에 흔히 절 찾아볼 수 없는 그 분단의 아픔을 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 작품은 고랑 포구의 바람이라는 작품인데 옛날에 삼국시대에 교육의 중심지였던 그런 물자 교류던 나루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연천군에 아마 소재한다고 합니다. 6.25 전까지는 거대한 초가집 마을로 형성된 저작거리라고 하는데 주로 개성과 서울 오가는 상인들이 이곳 고랑포 나루 지역에서 중심으로 상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분단의 아픔을 자연으로 돌려줬으면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 합니다. 이 방은 우리 들국화관이라는 전시관인데 김일혜 작가가 단독으로 전시하는 곳인데 김일혜 작가는 이 5월달에 장미를 제가 증빙해달라고 하는데 아주 멋진 장미가 들어왔는데 김일혜 작가는 세계 유혹이라는 평론가들의 얘기 흔히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꼭 혐오적인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 김일혜 작가는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어떤 세계 정말 인상파의 그 작가들을 초월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름대로 작업을 하는 구상 작가입니다. 이 전시장은 아트홀 내에 주태석 작가의 전시장인데요. 주태석 작가는 얼른 보기에는 나무를 그리는 것 같은데 물론 표현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겉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나무답게 그리지 않고 나무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다시 좀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그 힐링하고 명상하고 어떤 또 다른 내면의 세계를 나무 속에다가 표현하는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나무의 모습을 그려가는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작품은 우리 가평의 최인호 작가의 작품인데 이 최인호 작가는 작업실 한번 가봤더니 우리가 흔히 쓰는 물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자연 속에서 재료를 많이 얻더라고요. 숯하다 남은 걸 가루, 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료하고 섞어서 자기만의 색깔을 내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얼른 보면 무섭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혐오스러운 점도 다소 있지만 자세히 보면 따뜻함도 많고요. 색도 그 수많은 색들이 겹쳐서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관의 노광 작가의 전시방인데요. 노광 작가는 요즘 갑자기 발목을 다쳐서 사실은 전시를 못할 건데 정말 우리 다른 대한민국의 화가다 전시를 위해서 목발 가지고 겨우 가서 작품을 꺼내서 우리가 운반해 왔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쾌역을 빕니다. 이 노광 작가는 절제된 어떤 여성의 미, 아름다움을 표현했고 얼마 전에 인사를 가서 개인전을 크게 한 적이 있죠. 노광 작가는 자신의 풍경 속에 있는 잊혀진 자연의 원형들을 재생하거나 생태계 파괴 현장을 복원하곤 한다. 그런 자신의 취향, 근원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순수 생명에 대한 그리움이며 자연이란 자궁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라고 이 방은 우리 서축관의 송룡 작가의 전시장인데요. 송룡 작가는 그 자연을 옮겨서 화풍에 담을 때 그대로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함께 예술로 승화시켜서 작업하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의 작업이 아니라 환경과 예술이, 환경예술, 감정적인 표현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작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첫글관의 신철 작가의 전시장인데요. 보다시피 신철 작가는 굉장히 인물을 내가 생각했던 것을 아주 단순화시키는 작가의 한 사람이죠. 이 작가의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고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작가의 작품 내역들을 보면 어찌 보면 그 고향에 질퍽한 향토, 또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 이런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그려서 오히려 강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송수련 작가는 자연을 관찰하는 데서 작업은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연만 관찰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연을 보고 있는 저 자신과 동시에 제 존재 안에서 숨쉬고 있는 타인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범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표를 통하여 드러낸 모습을 관찰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 송수련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기창 작가의 작품방인데요. 이렇게 좀 조명이 어둡지만은 미디어 작품으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밝게 어둡게 했고요. 한 작가의 그 작품 세계를 그 평론가가 쓴 이야기를 보면은 자신이 경험하고 고통받고 어떤 치유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화풍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고통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치유될 수 있는 치유를 희망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또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